예, 안녕하세요. 예, 남기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중국으로 망명하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바로 백범 김구고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의 어떤 시계를 교환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첫 번째 시간하고 어떠셨나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정말 투철한 의식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개혁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셨고,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겠지만 더 큰 뜻을 품고 이제 중국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보면 윤봉길 의사는 저희와는 좀 다른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윤봉길 의사의 너무나 젊었을 때부터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생애를 이제 이렇게 살았던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중국을 망명을 갔고, 그리고 이분과 정말 배경이 달랐던 이런 삶을 살았던 이봉창이라는 분이 왜 같은 최후를 맞이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 농촌 계몽운동, 즉 야학 그리고 자력갱생 이런 것들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망명을 할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변에 윤봉길 의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반대를 하겠죠. 나이 드신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아주 어린 자식들 2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이제 글을 하나를 쓰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바로 장부출가 생불환이라는 글을 쓰시고 나가시는 거죠. 장부가 집을 나서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미 본인의 죽음을 각오하고 집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 3월 6일에 이렇게 윤봉길 의사는 장부출가 생불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서를 남기고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망명 도중에 선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천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취조를 받게 됩니다.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때마침 윤봉길 의사의 품 안에 어머니에게 이제 쓰는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중국으로 가서 본인의 뜻을 이렇게 펼쳐보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수상하다고 파악을 해가지고 선천 주재소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고, 당시에 상해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예상과 다르게 주재소에 잡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도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냐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습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 일본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취직할 수 있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행히 상해로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일본인 그 세탁소 주인에게 그만두고 상해로 가겠다고 했을 때, 일본인 세탁소 주인이 굉장히 만류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그럴 테니까 머물러라 그랬는데, 윤봉길 의사는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죠. 윤봉길 의사가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걸로 회유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31년 4월에 이제 상해로 이주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프랑스 조계에서 안공궁 집의 3층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당시 상해는 조계지,
조계지란 말은 여러 나라들이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해에는 여러 나라 국가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스스로 중국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지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조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해 있었던 곳은 상해에서 프랑스가 관할하는 조차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조계지로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안공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종풍공사의 어떤 밀총모자 직공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목회도 조직하고요. 그리고 야채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뜻을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그림은 이게 황포탄, 와이탄이라는 곳입니다. 상해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의 건물들을 보시면요, 이게 중국 건물인지 외국 건물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럽의 풍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상해가 유럽 국가들의 어떤 조계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풍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해에 가서 윤봉길 의사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맨 처음에는 안창호 선생님과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추구하는 방식이 실력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외교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추구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더 강한 무력에 의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이 운영하는 흥사단이나 이런 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김구 선생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서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1931년 7월에 이제 김구 선생님과 만났고 여러 가지 한국의 장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종풍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는 윤봉길이 채소 장사를 하다가 본인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김구 선생님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를 굉장히 좀 많이 총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해에는 박스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호텔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밤새워서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숙소에 머물고, 박스 호텔이라는 숙소에서 머물고, 아침에 이제 당시에 이제 가격이 좀 싼 양춘면이라는 것도 아침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과의 이런 만남,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 간의 어떤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말씀을 나눌 때 당시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영향을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